Thank you for.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루시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첫 번째 날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1일차 막바지로 달려가는데요. 2개 강연 이후에 끝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연은 대한민국 스마트 조명산업 발전협의체 소개로 공학박사이신 장우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우진 명예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국가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아침, 저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우진이고요. 오늘 루시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 조명 산업 발전 협의체 KIIE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총괄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스마트 조명 코슬라라고 일컫는 스마트 조명 산업 발전 협의체, 오늘 소개할 주제인데요. 역시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 코슬라이드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대한민국 스마트 조명산업 발전협의체에 어떠한 동기로서 출범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다 구체적으로 코슬라 스마트 조명산업 발전협의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슬라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동기와 배경 하에서 바로 한국에서 스마트 조명산업 발전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최근 들어서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로드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넷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구현하는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교통 분야이고요. 대략 한 20% 이상 탄소 배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전기, 난방, 가열, 냉방,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기 보면은요, 전체 서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로 에미션, 그리고 또 2020년, 2050년으로 돼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이 동그라미 원이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넷제로에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로드맵에 따라서 전체 CO2 배출이 2020년 33.9 기가톤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왼쪽에 전체 선, 동그라미 선이 바로 33.9 기가톤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보시면은요, 전혀 이 색깔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죠. 그만큼 탄소 배출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2050년 넷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완전하게 전환이 돼야지만 넷 제로 목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EA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기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또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인 CCUS입니다. 그리고 또 수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 행동, 양태, 변경 등입니다. 이들 분야를 통해서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해야지만 목표의 37% 정도가 도달이 가능합니다.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사실과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 중요한 역할입니다. 2,900 테라와트입니다. 시간당 테라와트입니다. IEA에 따라서 2019년 청정 에너지 전환 보시면은요, 5%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5%입니다. 현재 조명이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 조명 같은 경우는요, 건물 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실외 조명 같은 경우는요, 도시전력 소비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요, 대부분의 진전을 상당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제로를 위한 각 국가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발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각 국가별로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단계인데요. 넷제로 커미트먼트 혹은 새롭게 혹은 상향 조정된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와 있고요. 넷제로 커미트먼트 그리고 또 좀 더 향상된 NDC가 바로 가장 진한 파란색인데요. 한국은 이 가장 진한 파란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따르면은요, UNEP 유엔 환경개발 계획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0개 국가가 바로 혹은 채택 중인 게 바로 MEPS 혹은 최소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MEP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MEPS는 최소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도 MEPS를 채택했고요. 또 라벨링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고효율 조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요, 이제는 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선형 경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일단 원자재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게 선형 경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 경제로 가면서 서서히 생산되고 사용됐던 것을 일부를 재활용을 하게 되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라는 것은요, 전혀 낭비하는 게 없습니다. 폐기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LED 조명은 당연히 순환경제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고 또 퓨처 프루프입니다. 퓨처 프루프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LED를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뜻이죠. 유럽연합 고효율 조명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누적된 것 총 보면은요, 260 테라와트 에코 디자인에 의한 EU 지침이 될 것이고요. 2021년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54 테라와트 정도 그대로 됩니다. 빨간색 선입니다. 그 왼쪽 도표에 빨간색 선이 됩니다. 한편 한 20% 정도 만약에 지금 에코 디자인이나 에너지 라벨 모두 다 채택하게 된다면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네, 전력 절약이 260 테라와트 정도 가능합니다. 에코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을 모두 다 채택하게 된다면 이건 에코엘이라고 2021년 줄여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벤셔널 전통적인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은 절약하는 게 적겠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조명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요, 한국에너지공단 KEA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슬라를 서포트 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KEA 어떤 식으로서 LED를 현재 주관하고 있는지 목표 절차를 도입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도인 HEE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스마트 LED 인증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요, KEA 에너지공단은요, 정부기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이고, 여기 보시면 MOTI라고 써있죠. 산업통상자원부를 일컫습니다. 1980년에 KEA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체 직원수 보면은 대략 한 현재 시점에서 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본부가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한 곳 있고, 제주도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지역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활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의미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뜻합니다. 각각의 활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각각의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 있어서 LED 조명과 관련된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EA는 현재 LED 조명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2021년부터 총 품목수가 23개 정도 스마트 LED 한 5만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인증 모델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 시험기관 지정 및 감독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여러 LED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대로 반영을 해서요, 업그레이드 계획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와 관련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LED 라이팅, 그리고 또 LED와 관련된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도입니다. 스마트 LED 조명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HEE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도에 2021년에 4월 처음으로 첨언이 되었습니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증제도와 관련돼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지정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것은 바로 LED 시험기관인데요. 총 14개가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LED 인증제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은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은 계속해서 LED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떻게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도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겠지만 파이낸셜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목표 보겠습니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도의 목표는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어서 선두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 제도에서 23개의 아이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2개 LED 그리고 또 스마트 LED 라이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HEE 인증도의 신청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HEE 인증도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공단은 문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에너지공단이 HEE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현재 HEE 인증 현황입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X축은 연도이고요. Y축은요. 현재 LED 인증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LED 인증서 수는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LED 인증을 받은 총 숫자가 2014년에 비해서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LED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스마트 LED 조명이 이 제도 자체에 2021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스마트 LED 조명이라는 것은요. LED 조명 자체를 ICT 기술과 결합한 것입니다. 확신컨대 이 ICT 기술과 LED 조명을 결합함에 따라서 스마트 LED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좀 더 인간 위주의 조명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만 제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지원하는 테스트 항목은요. 예를 들어서 명멸, 깜빡임 같은 것, 혹은 소음, 혹은 색 온도 등등입니다. 이 자체는 바로 새로운 개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바로 인간 위주로서 LED 조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저희가 스마트 LED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것인데요. 분류 및 시험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LED 조명은 스마트 LED 램프, 스마트 LED 계기,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각각은 여러 테스트 아이템들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모두 다 인증 시스템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인증 기준을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 스마트 L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외, 에너지스타, DLC 등등. 직접 테스트 리포트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를 그대로 수렴했고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LED 산업 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이 인증 제도를 스마트 LED 분야에서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역시 같이 의견 수렴과 또 의견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한국 스마트 조명 협회, 제가 코슬라라고 일컫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조명산업발전협의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스마트 조명산업발전협의체인 코슬라가 출범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마트 조명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조명을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는 배경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879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램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에 LED 1530개 프로젝트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 LED 2060년 프로젝트가 출범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공공기관들은요. LED 조명 자체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체 조명의 6%를 2020년까지 반드시 LED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6% 목표 달성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컨벤션 정책들을 그대로 또 패러다임을 그대로 준수하거나 부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조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한국도 스마트 조명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코슬라 회의가 열렸고 전문가들 회의였고요. 2018년 5월에요. 그리고 나서 10월 코슬라가 공식적으로 에너지공단의 서포트를 받아서 출범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코슬라가 총회도 개최했고요. 뉴스레터도 출범했고요. 에너지쇼도 개최했고 참여했고 그리고 플래너리 세션도 열렸고요. 등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코슬라 조직도입니다. 운영위원회 하에요.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표준화 그리고 또 R&D 디비전, 공급 및 활성화 사업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급 및 활성화 사업부 내에는요. 또 3개의 부가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 밸류체인,
죄송합니다. 시장, 밸류체인, 법규 이렇게 세 가지 섭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콥티가 또 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같이 사무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 회원수는요. 100명 이상이고요. 정부 측, 산업체, 시험, 인증기관 및 비영리단체 모두 다 현재 코슬라의 회원입니다. 학계라고 말할 때는요. 연구소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같이 포함됩니다. 또 저들의 목표와 활동, 비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코슬라를 출범할 때 모두 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개 이상의 회원들인데요. 대부분 코슬라의 회원들은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입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보면은요. 대부분 표준화 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인프라 분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R&D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코슬라의 비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 조명 산업을 선도하자가 바로 비전이고요. 코슬라의 목표는 조명 시장의 60%를 2040년까지 모두 다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약 70% 정도 기존 조명 대비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달성하느냐고요? 저희 코슬라가 3개의 부서로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 연구개발, 서플라이 개선 및 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슬라의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슬라의 조직. 두 번째, 액션 아이템과 어젠다 각각 부서별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서포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행 표준화 및 인증 실증 규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표준화 및 로드맵을 설정하고요. 마지막이 Terms and Definition 즉 다양한 종류의 이름과 정의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9년 3월입니다. 저희가 IEC나 ISO 문서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 코슬라의 활동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스탠다드 앤 인프라 부서입니다. 목표는 먼저 글로벌 스마트 조명 시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표준화와 인증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스마트 조명 시장 선도합니다. 두 번째 목표와 사명은 실증 데이터와 실적을 바탕으로 표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동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구 및 분석. 연구 및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조명 규격 및 인증 프로그램 시연한다든지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전략 등입니다. 활동을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9년 3월 26일 날 Terms and Definition을 처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효율 인증 프로그램 HEE 프로그램의 1버전 출범하였습니다. 카테고리는 스마트 LED 램프, 스마트 LED 루미나,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규정합니다. 그리고 TEA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에 적극적으로 코슬라가 참여하는데요. ISO, IC 등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R&D 부서의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부서의 활동인데요. 먼저 목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스마트 조명의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제안하고 스마트 조명 기술 제품 로드맵 수립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또 기술 및 제품 로드맵을 수립하는 건데요. 어떻게 혁신적인 R&D와 실증으로 조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느냐 테크니컬 세미나 혹은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활동 계획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조직 전문가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정기 모임 혹은 분기별로 혹은 비정기 모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 조명 기술 및 융합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조명 기술 및 제품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저들의 활동 계획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오래 남았죠. 그때까지 나머지 행동계획 모두 다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 새로운 R&D 프로포저를 포함하는데요. 스마트 조명 및 시스템의 새로운 R&D 프로젝트로 첫째,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두 번째, 공공시설, 지하시설의 안전관리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 공공 스마트 조명 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R&D 신규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조명 기술 및 제품 로드맵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R&D 부서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서 소개하겠습니다. 서플라이와 활성화 부서인데요. 목표는 먼저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2040년까지 스마트 조명 보급률을 6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와 활성화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은요. 첫째, 공공기관 스마트 조명 의무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제조사나 지정자, 당국과 끊임없이 협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명 산업을 옹호하거나 생태계를 끊임없이 고려합니다. 하위위원회를 보면은 첫째, 시스템 개선, 스마트 조명 보조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동하고요. 시장 개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영세 소규모 기업과 협업을 하고, 그 외에도 수요와 공급을 지정자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마지막에 산업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바로 가로등에 있어서 조명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하는 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표준 모델입니다. 관련 법규 및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제어 시스템의 각 요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스마트 가로등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엘리멘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제어 시스템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제어 시스템을 구동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랩업입니다. 저희 코슬라의 미래 계획 그리고 미래의 향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와 인프라 부서에서는 첫째, 스마트 조명을 위한 기본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표준화 및 인증 로드맵을 설립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R&D 부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먼저 리빙 랩에 기반을 둔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고, 기술 로드맵 그리고 제품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플라이와 활성화 부서의 미래의 향방은요, 새로운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진 교수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께서요, 질문을 혹은 커멘트를 장 교수님께 보내는 동안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에서는 이 스마트 조명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한국어로 되었는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영어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을 과 부산 혹은 세종시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는요,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제한적으로 현재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교환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조명을 활용하는 건데요. 스마트 가로등 조명은요, 바로 스마트 조명의 일부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스마트 조명이라는 것은요, 바로 스마트 도시에서 자연이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조명 도입, 유의미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될까요? 코슬라는 KEA,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조명에 있어서, 조명 설치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은 가장 주된 스마트 조명의 목표입니다. 절약을 통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또 글쎄요, 도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모든 유틸리티에서 스마트 조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스마트 조명 시스템은 상당히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ROI를
확보하는 것이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ROI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는 게 좀 오래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일단 달성하고 나면 효율성도 크고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명의 도입으로 분명히 유의미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을까요? 코멘트나 있을까요?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디플레이고요. 김지연입니다. 먼저 장호진 교수님 너무나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아이템들이 포함이 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포함되는 아이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포함되나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은요. 스마트 LED 램프, 스마트 LED 루미너스 포함이 되고요. 본질적인 기능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기능에는요. 8가지 추가적인 아이템들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서는요. 8개 아이템들 어큐펀스 센싱, 일루미나 센싱, 그리고 또 맥시멈 일루미늄, 그리고 시간 제어, 그리고 라이트 조닝, 그리고 대체가 될 수 있는 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그리고 원격 진단,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다 보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다 답변되었나요? 질문해 주신 분 답변되었나요? 네, 더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호진 교수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교수님, 혹시 연단을 떠나기 전에 첨언하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네, 질문 더 없나요? 네, 하나가 더 있는 듯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플랜에서 조명 디자인을 일하고 있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엿보고 싶은 거는 코슬라에서 만든 그 스마트 조명 용어집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Yeah, he asked me where can 어디에서 Terms and Definition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지 혹은 출간된 책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EA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Terms and 내용 definition들이요. 하지만 저희가 근저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요, 저희가 다른 언어로 출간을 하겠습니다. Terms and Definition은 지금 현재는요, 홈페이지에 KEA 접속해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웹사이트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몇 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없나요? 한 1, 2, 네, 3까지 세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네요. 장호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강의 그리고 또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